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근데 네.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던 안규백 장관에 대한 검증이 집중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최초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초의 그러니까 문민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의원 출신인데? 뭐 이게 5.16 이후 최초래요. 네. 네, 그 최초인데 그리고- 의원 출신이고 아유, 다선이고 아유, 요즘에 의원 국방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뭐 김민석 국회의원 무슨 뭐 그렇긴 하지만 국회 아, 근데- 무시한다 그러잖아.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께서는 어쨌든 야인 시절이 좀 길었고 뭐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리 쭉 이제 사선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명단을 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타겟을 잡는다면 안규백이다. 안규백 후보다. 안규백 의원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왜냐하면 계속해서 안보를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도 트럼프 지금 그 전쟁을 놓고도 네.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나토도 네. 지금 이런 식이니까 더 가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렇게 국제적으로 불안한 시국에서 네. 왜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느냐라는 주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 네. 인물이긴 하죠. 예, 저는 뭐 여기 대부분 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빼놓은 건 이제 권오을 전 의원. 아. 예,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이분도 사실은 많이 기자들 사이에서 이미 거론이 됐던 네. 분이어가지고 될 줄은 알았는데 여기는 이제 TK 지역 안배가 분명히 들어갔을 네. 것이고 보수와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뭐 송미령 현 장관이 유임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 쪽 반응이 좀 오묘하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송미령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환영하는 입장도 뭐 일부 있는 것 같고 아예 멘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살짝 좀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뭐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일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언론을 제가 쭉 모니터링 해보니까 많이 거론이 안 되는 분이 이제 강선우 의원 여가부 아. 장관 후보자이신데 거론이 안 돼서 일단 언급은 드렸고 요 진용 중에 의원 출신이 4명, 5명인 게 많은 거예요? 많다고 보기는 어렵죠. 저는- 보통 이 정도 들어가죠. 네, 네. 많지 않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예. 정권 초기니까 네네. 당연히 빠르게 또 네. 이제 어쨌든 아니 근데 그런 것 치고도 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해도 예. 예를 들어서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환경 문제에 관심을 네네네네네.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리고 안규백 의원도 민간인이라고 하지만 또 그런 어떤 군사 문제에 관한 전문가잖아요. 법사위만 내리 세 번인가를 예. 아니, 국방위만 국방위만. 예. 국방위만. 그래서 그냥 뽑아서 국회의원이라고 그냥 앉힌 그런 경우는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본다라면 국회의원 출신이 몇 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인선에서는 딱히 맞지는 않는. 아니 저는 오늘 어떤 방송을 듣고 오다가 이제 국민의힘 쪽 패널 분이 이렇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준비된 정부라고 하더니 어떻게 국회의원 5명을 11명 중에 넣어놓고 뭘 그걸 준비됐다고 얘기를 하냐라는 식의 반박인데, 어? 제가 약간 뜬금이 살짝 근데 없었어요. 그 사람 같은 경우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용을 안 들여다본 거예요. 그냥 옛날식으로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국회의원 출신이 몇 명이고 그렇죠, 국회의원 그렇죠. 출신이 누구고 호남은 몇 명이고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봤던 그 생각만 갖고 보니까 그렇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강선우 의원 얘기를 하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번 여성가족부가 예. 세대가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에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여성을 둘러싼 문제에서 세대적 감수성 굉장히 중요한데 예. 여성계 원로라든지 만약에 예. 이런 분이 오는 것보다는 예. 그래도 이제 말하자면 뭐 78년생도 젊다고 말할 수는 없는 나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비교적 내각에서 가장 젊고 이런 세대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과 이게 지금 그 이른바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서 감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적임자를 찾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혹시 그 카드도 우리 저기 야시장에서 한번 쓸까요? 그 명태균 창원 국민의힘? 관련 취재하러 갔다가 네네. 뭐 얘기해도 누르셨던 되죠. 네. 부분 아니 또 특별한 취재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창원산단 관련된 보도 네. 쭉 해왔잖아요. 근데 창원산단 부지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농림축산식품부예요. 뭐냐면 창원시가 대통령이 내려가서 민생경제회의에서 창원에다 제2의 국가산단을 만들어서 방산 원전 막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산단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창원시가 처음에 부지를 가져갑니다. 근데 농림부가 100% 반대를 합니다. 100% 반대. 왜? 농업 보존 지역이라 안 된다. 아. 네, 그래서 명태균이 들어가서 부지를 다시 짜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농림부의 반대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취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이 장관이 전혀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다. 송미정 장관이 그래서 누가 뒷배인지 모른다. 이 사업이 누구 사업인지를 모른다. 두 번째 아니면 농림부는 아예 터치를 안 해서
원칙적으로 그냥 하는 거다. 네. 이 두 가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결정을 하냐. 네. 대통령이 직접 가서 언급했던 국책 사업을 일개 농림부가 우리는 이거 부지가 100% 그러니까 물론 조정해 봅시다, 협의해 봅시다도 아니에요 처음에. 야, 근데 그 얘기 반대로 비춰봤을 때는 그때 협조적으로 나왔으면 네. 장관 못 됐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나고 오늘 이제 많이 나왔던 게 계엄 당시 계엄 상황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이 이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어떻게 계엄회의를 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문수도 못 가는 회의를 네. 여기가 그때 창원순단이 누구 사업인지도 모르던 장관이 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말씀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윤석열이 인정할 만한 뭐 능력은 있었나 보다? 아니면 그냥 아예 관심이 없었던. 아예 바깥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 한덕수 입장에서 그냥 국민 의결 점수 필요하니까 예. 연락 닿는 사람들 다 모여라고 했는데 예. 가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네. 수사를 받게 되니까 협조적으로 나왔던 거겠죠. 예. 캥기는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예, 저희가 이제 오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윤창열 이제 신임 조정실장 얘기를 정말 난상 토론으로 막 저희가 해봤는데 내일이 김민석 후보자 총리 네.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왜 오늘 발표했을까라는 생각 을 저는 해봤어요. 왜 오늘 발표했을까? 대통령은 원래는 보통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인준이 통과되면 이제 뭐 총리의 어떤 장관 재청권을 존중해주는 형태나 방식으로 타임라인을 깔고 가서 그 이후에 이제 장관을 발표한다라는 게 이제 아마 FM이거나 매뉴얼이었을 텐데 23일에 딱 발표한 걸 보고 제가 느낀 건 약간 기선제압? 이게 있었나? 아니면 야 검증해봐 이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네. 부수적인 효과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거 어차피 검증하기 쉽지 않잖아요. 검증도 안 되고 인사청문회 자리에 증인도 없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하는 주장은 그런 뭐냐면 결국에 주진우 의원이 일방적으로 떠들었던 얘기들을 반복하는 수준이 될 것이고 예. 그러면 그 내일 기사에 예. 나올 만한 얘기가 있겠어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오늘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도 있죠. 여기 김한 기자 있죠.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여태까지 다 썼고 다뤘고 국회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거 뭐하러 다뤄? 내일 이 장관 인선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 안 됐던 기재부라든가 법무부 관련 발표도 뭐 산업부 막 많죠. 덜컥 있으면 예. 그러면 김민석 인사청문회는 뉴스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물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노리고 하진 않았다고 않았겠지만. 봅니다만 근데 저는 많이 노렸다고 봅니다. 그걸 노리지 그거 봐!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노리지 않을 수 없고 예.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네.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국무총리한테 재청권이 있다라는 거가 교과서에 있다는 걸 다 알지만 알죠. 실제 그게 있어요? 그런 게 그냥 있습니까? 다 위에서 아래로 꽂죠. 뭐.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권의 첫 번째 내각이기 때문에 이 내각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꾸리는 거죠. 그런 현실적 조건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정권 초에만 가능해요. 그런 말하자면 형식 논리를 일정 정도 비껴서는 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도 그걸 각 잡고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지만 야 대통령이 못하는 일이 어딨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만 전국을 바꿀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제가 의도가 그거일 걸까 전국을 한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내일 아침자 헤드라인이 다 바뀌어야 되고 바뀌죠. 많이 바뀌죠. 네, 그 힘을 말하자면 집권하면 권력을 잡으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그 키가 지금 있는 때인 거죠. 근데 이게 정권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이제 단임제 정권에서 중반이 지나고 막 실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뭐 해서 가라앉기 시작하면 어떤 키를 써도 소용없는 국면도 분명히 뭐 오는 정권도 우리가 많이 봤지만 지금은 키를 쓸 수 있는 거고 그 키를 일정 정도 쓴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그렇게 될 거고 내일 만약에 얘기한 대로 법무부 장관이라도 발표를 해버리면 완전히 분산되는 효과가 나겠죠. 네. 참고로 그 국민들이 인사 추천을 해줬잖아요. 국민 인사 추천제를 통해서 거론됐던 장관들이 요 안에 또 후보자들이 요 안에 또 몇 분 계시다고 하니까 그 발표를 강원식 비서실장이 일부 했고 아마 저도 이거 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관계자한테 들었던 얘기는 뭐 노동부 장관이 실제 인사 추천제를 통해서 추천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게요.
이분은 새마을로 운전하시다가 네, 오늘 들었다고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내일 더 화제가 많이 되겠죠. 오늘 당장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그 새마을로 운전하다가 야 노동자가 장관이 되는구나, 기관사가 장관이 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하고 술자리에서 네. 우연한 기회에 오 진짜요? 꽤 긴 시간 이런저런 얘기를 사담을 나누게 된 적이 있었어요. 와. 1년 정도 전에. 예. 근데 진짜 처음에는 이분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 있지? 서글서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민주노총 위원장이라 그래서 예. 민주노총을 이분이 어떻게 이끌었지?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신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 아.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거기도 이제 정치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모여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그 예전에 무슨 뭐 노조 활동을 하셨던 아니면 학생 운동을 했던지 간에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 네. 그것과 상관없이 옛 의리 같은 것을 따지면서 뭉쳐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예. 후자의 자리였거든요. 거기 있다고 해서 한마디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 와서 술 먹는다고 나중에 득볼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자리. 난 거기 왜 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같은 거야. 좋은데 안 가고. 아무튼 예.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어떻게 지금 뭐 부산 울산인가 거기 계신다면서 어떻게 내려가지고 아니 좀 이따 기차 타고 내려가야지 뭐 그러고 기차 타러 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 야, 얼굴 보고. 또 인연이 또 그렇게 또 아니, 있으시다니. 하루 본가 하루 정도밖에. 그래도 신기하네요. 예. 아무튼 그 한국철도공사 내부의 그 회사 게시판이라고 하죠. 블라인드라고 하나? 난리 났겠죠, 예, 익명 뭐. 게시판 이런 데는 이미 막 짤도 올라오고 난리예요. 오늘 운전했던 새마을호에 그게 8810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 장관님 타고 장관님 타고 내려가신다 모두 다 긴장해라 이런 글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 회사 신기하죠. 기관사가 장관이 됐으니까 얼마나 신기해.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새마을호라는 것도 그래도 노총 위원장이었는데 네네네. 쉽게 말해서 좋은 열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편한 열차도 있고 근데 새마을호를 했네. 새마을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참 이것도 진짜 스토리다. 그죠? 예. 이런 아무튼 얘기가 뭐 팡팡 나오는데 예. 김민석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론에서. 저희 이거 인선 짓는 얘기 좀 길어져 가지고 요거 짧게만 빨리 끝내면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법무부 장관이 없어요. 네. 당연히 뭐 지금 민정수석도 공백이고 해서 이래저래 좀 인사 검증 적체도 약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11명, 12명의 인선이 발표되는 걸 이제 보면서 알짜배기가 조금 남아있다. 꽤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뭘까요? 고심하는 걸까요? 검증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네. 예를 들면 검증의 문제에서 지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전체적으로 민정수석을 방향성을 갖고 민정수석을 임명했는데 어쨌든 낙마했던 여파가 또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결국엔 요 사법개혁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라인업을 지금 다시 짜야 되는 요 차원의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네. 얘기한 대로 이게 이 정부의 초반부에서는 하이라이트 같은 인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그것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명에 묻어서 발표하진 않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사실 뭐 저도 뭐 법조인의 한 사람이지만 예. 특히 이제 장관급이 될 정도의 인물이라면 민정수석이 될 만한 인물이라면 법조계에서도 특히 검찰 쪽에서 고위직을 거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하자가 없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죠. 참 안타깝게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특검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예. 양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예. 거기서 진짜 우리가 다른 어떤 정치인들처럼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찾는 건 예.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 얘기를 라디오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또래 연배에 한국 사회에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예. 뭐 부동산이든 예. 자식 문제든 예. 뭐 여러 가지에서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눈높이에 맞는 예. 사람이 쉽지 않다.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검찰 개혁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를 악물고 덤빌 텐데 사실 그 지점의 어려움들 같은 게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덤빌 거기 때문에 특히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의 아주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를 전혀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예. 입장이 아닌데도 뭐가 있냐면 그들이 인정하는 정도의 존재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반발이 굉장히 거세질 거고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현실적으로도 그들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또 추진력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키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 예. 이게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이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네요. 쉽지 않네요. 지금 근데 알짜배기 진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재부, 교육부, 그럼요. 법무부, 행안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야, 이 다 많이 남아 있고, 문체부 또 있고.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부. 신설된 자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알짜배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과연 이제 이거는 아마 총리 후보 인준 이후에 하겠죠. 하겠죠? 아니 예. 갑자기 김한 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분석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예. 그 카드도 이미 준비해 놓고 예. 씩 웃으시면서 그래요? 씩 웃으시면서 자 내일 김민석 지금 총리 지명자 가지고 예. 국민의힘 어디 한번 얘기해봐 해봐 오후 한 3시쯤 풀게 그럴 딱 수 있겠다. 던져버리면 왜냐면 이 11개 부처는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준비를 안 했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야 그럼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이건 뭐 정말 뭐 선택적으로 누구 하나를 잡아서 검증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가 다 나눠서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선거 때 네. 국민의힘이 슈퍼 정부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소수 야당이 되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야, 사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국을 주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수단이 마땅치 않은 다들 걸 보여주는 마음은 거죠. 지방선거에 가 있을 텐데 국민의힘 얘기를 하는 겁니다.